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가 생긴 지가 지금 이제 원래 4년째로 해서 1학년부터 1학년부터 입학하신 분들이 원래 졸업생이 나오는 그런 기회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외에도 사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저희보다 한 해 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학과가 신설돼서 학부 과정에서 유일하게 동양학과로서 풍수와 명리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로서 저는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술수학계에 상당히 좋은 지금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교 와서 이제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이런 학술대회에 제가 발표할 시간도 없었지만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서 발표를 못했었는데 향후는 이렇게 제야에 있는 분들과 또는 이런 각 대학원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우리 술수계가 학계 쪽에도 인정받는 그런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서 서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에서도 향후에는 이런 공개 토론회라고 할까요? 학술대회 같은 것을 서경대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로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학교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한번 해서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정이 겹치지 않게 서로 교류하면서 하면은 추후에는 제가 바라면 우리가 학술 논문지를 발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학회라는 것은 한 대학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제대로 된 그 학회가 하나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가 학문적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발표하신 여러분들의 훌륭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용도풍수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도풍수라는 말은 용어는 사실은 제가 아마도 최초로 쓰는 용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풍수의 관점에서 이 관청풍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이제 묘지풍수다 또는 이제 엄택풍수다, 양택풍수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풍수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이게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풍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용도풍수라는 용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명당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풍수에서 특히 이제 묘지풍수에서 얘기한 것들이 절대적 명당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풍수로 우리가 어떤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 관점의 명당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명당은 없다라는 이제 개념을 보면 절대적 명당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어떤 용도에 관계없이 좋은 곳이다. 소위 말하는 진열이다. 진열이면 엄택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묻혀도 그 땅은 발복하는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상대적 명당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운, 사람의 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명당이 흉당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상대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풍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명당 개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명당을 추구하였던 과거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셨는데,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이제 풍수라는 검색어로 치게 되면 지금 국내 서적은 한 530여 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거의 다 절대적 명당 개념의 풍수 이론책들이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명당 찾는 풍수 비결, 뭐 이런 거죠. 명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찾는다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질이 좋은 산소터, 이런 것도 이제 누가 들어가든 간에 어떤 사람이 매장되든 간에 좋은 산소터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건 이제 절대적인 명당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산의 혀를 찾아서 해서 이제 이명석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명산의 혀를 찾는다, 뭐 이런 개념이죠. 절대적 명당이라는 것은 마치 산 속에 산삼이 있어서 그 산삼을 10마리가 찾아가는 느낌으로 풍수사들이 이제 찾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묻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효과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창용 선생님 쓰신 그 책도 보면 명당 찾아 삼천리,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명당을 찾아다니는 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수지, 아까 우리 그 석조 최영석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 천지도 완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완전한 명당은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 상대적 명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풍수 개념은 결국은 상대적인 명당이다. 시대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흉지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용도에는 좋은 명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상대적 명당이고, 이것이 용도 풍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명당 개념이 변해간다. 시대에 따라서 명당 개념이 변해간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의 명당이었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명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조선시대의 흉지였더라도 우리 시대에 적합한 용도를 맞이한다면 그것은 바로 명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명당이 다르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풍수 이론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풍수 이론도 과거의 전통 풍수 이론에 맞춰서 풍수라는, 우리는 과거라면 거의 다 조선시대의 풍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풍수가 상대적 개념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만들어가는 명당, 적응해가는 명당을 뒷받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오래전에 풍수에 입문하면서 우리 야정 선생님이나 우리 석조 선생님이나 지종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음택지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가다 보면 이제 그 천작과 인작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체로 음택하시는 분들은 천작은 인정을 하는데 인작은 인정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뭐 새로 만들어 놓은 기운이니까. 이제 그렇게 개념이 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시대의 도시 풍수나 부동산 풍수는 상당히 깝깝해집니다. 이론 자체가. 왜냐하면 전부 다 새로 만드는 거지, 뭐 천작이 뭐 어디 있습니까? 땅 파고 오면 다 없애버리는데. 이제 그런 개념부터 우리가 떨쳐내지 않으면 이 용도 풍수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작도 인정하는 풍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명당 풍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양생 풍수. 양생 풍수라는 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뭔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과거에 쓰던 그 용어만 가지고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 만들어가는 거, 적응해가는 거, 이런 것을 제가 이름 붙이기로 양생풍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이제는 조금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각각이 아마 그 풍수에 대해서, 풍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은 뭐 풍수는 발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풍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풍수는 뭐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은 풍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풍수를 좀 세분화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런 토론을 하는데 토론을 하다 보면 서로 이게 핀트가 안 맞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저기 질문을 받는 사람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서로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은 이건 밤새도록 얘기해봐야 이게 결론이 안 나죠. 이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풍수도 조금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자, 나는 어떤 풍수를 하느냐, 당신은 어떤 풍수를 해요, 이런 것을 먼저 좀 가린 다음에 우리 서로 대화가 안 되겠네요. 이렇게 따진 다음에 그 다음 대화가 돼야지. 서로 배운 것이 다르고 사서받은 것이 다른데 똑같은 풍수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풍수, 귀신풍수, 환경풍수, 발복풍수, 실용풍수, 논리풍수, 명당풍수, 양생풍수, 흥미풍수, 실용풍수, 정치풍수, 마케팅풍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풍수를 한번 분류해 봤으니까 각자 보시고 나는 어떤 풍수 쪽에 가깝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는 저기 대학교, 특히 대학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논문 지도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필요해요. 용어에 대한. 아까 우리 앞에서 그 가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가상이라는 용어는 일본 풍수에서 가상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 가상학과 아까 우리 김현희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가상은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일 때는 같은 용어를 쓸 때 나는 어떤 용어로서 이걸 쓴다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쓰면 곤란하겠죠. 같은 문장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풍수질이라고 할 것인지 풍수라고 얘기할 것인지를 조금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플랜카드 붙어 있죠. 2013년 풍수지리 학술 세미나 서울의 관공서 입지의 풍수론적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라고도 했다가 뒤에서는 풍수라고도 했다 이 말이죠.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풍수를 하게 되는데 풍수지리라는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풍수라고 하죠. 풍수, 딱 풍수라고 합니다. 이제 과거의 고전책을 보더라도 풍수지리라는 용어를 거의 제가 찾기가 힘들어요. 지리면 지리, 풍수면 풍수, 감염은 감염, 이렇게 되지. 풍수지리 묶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질 못했다는 거죠. 요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홍콩을 갔었는데, 홍콩 서점에서 지리 5개를 이렇게 좀 해석한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이 풍수지리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왜 풍수지리라고 쓸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역시 풍수지리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이 풍수를 받아들이면서 역시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발표했던 분들이 결국은 지리학을 했었던 분이 많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최창조 교수라든지 지리학 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양지리, 동양지리 이러면서 이제 풍수지리가 굳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풍수지리라고 하지 말고 풍수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풍수지리라고 하면은
너무 지리 쪽에 그 땅 말하자면 지기 쪽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리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제 다른 이유는 좀 촌스럽다. 풍수지리가. 풍수지리보다는 풍수가 그래도 좀 낫다. 뭐 그런 생각으로 저는 풍수지리보다는 풍수라고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국제적인 용어로는 이제 풍수라고 쓰지 풍수지리라고 쓰는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펑수의 풍수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제안이고요. 어느 게 맞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형기풍수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이기파다, 형기파다 뭐 이런 거 이제 학교에서도 교과목에서도 뭐 형기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저는 또 이게 정체불명이에요. 출처불명이에요. 처음에 이제 풍수할 때 이기풍수 그 다음에 형세풍수 이렇게 나왔지 형기풍수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예상할 때는 이기풍수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기가 있으니까 형기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기라는 것은 이의 기가 아니에요. 그죠? 리가 있고 기가 있는 거죠. 리, 기 이런 논이냐 이원론이냐 리와 기를 따로 따지는 거죠. 리, and, 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세는 형과 세예요. 형도 있고 세가 있는 거죠. 형은 형태만 보는 거고 세라는 건 이 동적인 그 느낌. 우리 지종학 선생님께서 이제 그 용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대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 용맥이 이제 이 뭐 좌우로 위 굴곡하면서 이제 온단 말이죠. 오는데 이것이 동적인 것이 법칙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를 본다는 거거든요. 형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형기라는 말은 제가 이해할 때는 형의 기로 잘못 이해한 용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풍수계에서는 형기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기와 형세로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 이의 기가 아니거든요. 이 and 기이기 때문에 형 and 세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용어로 지금 쓰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 형기 풍수 뭐 이런 논문이 오면은 저는 항상 거기다가 제가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문제를 삼습니다. 왜 형기 풍수라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양택 3류에 보면 동사택 뭐 서사택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한자로 이 집사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택이다. 뭐 교장 사택이다. 뭐 무슨 사택이다. 사택, 집사자. 왜 집이 두 번 들어가냐. 이건 아마도 우리 그 선배들께서 이런 식으로 한자를 쓰시는데 이거는 잘못 착각하셔가지고 제자한테 계속 전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팔택 중에서 동사택, 서사택 쓰면 항상 넉사자를 써야 맞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질문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풍수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분위기가 다르고 용도에 따라 상대적인 명당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드는 용어고 용도의 다양성의 시대인데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용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관아 건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시 농경사회 때 주된 용도라 하면 딱 두 가지 엄택이냐 양택이냐.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떠냐. 우리 시대는 건축법에서조차도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2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28가지 각각에 대한 풍수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청와대 자리에 장례식장 놓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정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다르죠? 그 장례식장 가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청와대 자리로 좋은 자리가 있고 장례식장 자리로서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명당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용도 풍수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용도는 용도 풍수상의 용도하고 또 구분해서 또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건축법상의 용도라는 것은 그냥 28가지로 건축 구조와 그 다음에 그 쓰임새,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28가지의 건축법상의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풍수적으로 볼 때는 기운으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운으로. 같이 뭐 주거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똑같은 주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볼 것이냐 이걸 이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8가지 용도를 놓고 저는 나름대로 노출의 정도, 그 다음에 개폐의 정도 등으로 음기가 강한 용도와 양기가 강한 용도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기가 강한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큰 대로변에 나올 필요 없어요.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용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큰 대로변에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빠찡고 이런 도박장 같은 것이 바다 이야기인가요? 그게 큰 길까지 나왔다가 댄설이 맞았죠. 그런 것들은 뒷골목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약간 어색한 데로. 그래서 그 용도 중에 음기 용도와 양기 용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풍수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봐줘야 된다. 컨설팅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텔이나 점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뒷골목으로 들어가기 좋아요. 사실은. 이제 물론 그 양기와 음기를 나누더라도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양기 용도죠. 개폐 정도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가니까 양기 용도다 말이죠. 그런데 관공서 중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폐쇄적이에요. 양기 중에서 음기인 거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또 들어가줘야 된다. 이건 사실 굉장히 전문가적인 감각과 기감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정립해 나가야만이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뭐 이 땅이 뭐 좌측용 우베코 잘 돼 있네요. 이거 안 믿게 들어갑니다. 택도 없는 얘기. 양기 용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기의 성격을 가진 것이거나 양기를 먹고 사는 용도입니다. 음기 용도는 뭐냐? 그 반대인 거죠. 음기를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음기를 먹고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뒷거래 세금 노출 안 되는 거 그런 거. 카드 좋아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현금을 할 경우에 더 싸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 용산 전자상가 가서 물건 사는데 카드로 하려니까 현금을 할 경우에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용산 전자상가가 왜 이렇게 음기 용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양기 용도로 가야 되는데 음산한 기운을 그대로 깔고 앉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음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뒷주머니처럼 이런 거다. 그런 것이 이제 음기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관청 용도, 들어가서 관청 용도는 기본적으로 양기 용도죠. 양기 용도는 공적인 거, 음기 용도는 사적인 거. 퍼블릭한 거, 프라이빗한 거죠. 그다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용도로서 건축법 14항 업무시설 중에 공공업무시설인 거, 국가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국공간 이런 것들은 양기 용도에 속합니다. 그 외에 또 대형 판매시설, 은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양기 용도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음양으로 제가 그 용도를 구분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 형국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금계포란형이다, 무슨 장군 대자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동산 도시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형국론에서는 이제 음양 오행과는 무관하게 이게 큰 산이냐 의지 용도냐 이렇게 구분을. 아까 우리 도성구 하국께서 잠깐 이상한 용어를 썼죠. 큰 산 용도가 대산 정도 어떠냐. 그런데 사실 제가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발표하기에 맞는데 순서상으로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관공서는 큰 산 정도다. 왜 큰 산이냐? 우리가 어떤 그 마을을 들어갈 때 그 마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있는 가장 큰 산을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산을 보니까 이 마을은 들어가서 물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겠다. 저 마을 보니까 저 흉악하네. 저 들어가서 보따리 안 털리고 나오면 다행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구청이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큰 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큰 산. 왜냐하면 그만한 기운을 발산하니까. 큰 산 용도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기운을 받지 않더라도 큰 산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큰 산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은 그 큰 산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판단을 받게 받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큰 산 용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태조산과 같은 존재로 본다는 거죠. 공공청사나 대형 병원, 대학교, 대개 본사 이런 것들은 다른 기운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큰 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 의지 용도는 뭐냐? 큰 산에 기대어서 큰 산에 나오는 기운으로 생존하는 용도를 의지 용도로 본다고 해요. 이제 마을이면은 그 마을의 집들이 큰 산에 기대서 있잖아요. 그 기대서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따서 먹고 그 다음 산에 내려오는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산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의지 용도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산과 의지로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은 큰 산 용도인데 용어도 이제 제가 만들어냈어요. 큰 산과 의지가 있고요. 말하자면 대형 병원의 큰 산이라고 할 때 의지해서 먹고 사는 거죠. 약국. 요즘은 더 이 약국이 의지 용도가 되죠. 왜냐하면은 의약 분업제가 되니까 이 동네 약국은 다 망해버려요. 그 큰 산에 기대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거죠. 실제로 대형 그 병원 주변에 약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약국 자리로서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거는 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기운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산에 용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국이 잘 되려면 큰 산에 잘 기대야 되는 거죠. 큰 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산줄기 용맥하고 관계없어요. 실제로 큰 산의 출입구와 내가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 뒤에 뭐 태조산은 어떻게 내려와 백두산의 산줄기 어떻게 받는 거 그건 둘째 문제라는 거죠. 이게 다르게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생용도, 은하수용도 뭐 이런 걸 했는데 공생이라는 경찰서와 부식다방. 경찰서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혐오시설이 되는지 압니까? 지역에 도움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큰 산으로서 주변의 기운을 이렇게 공급을 못 해줘요. 나쁜 기운만 드러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혐오시설이 돼요. 모텔과 룸사롱 이거 공생하잖아요. 붙어있잖아요. 그죠? 은하수 용도라는 건 뭐냐? 이제 곳곳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도들 이런 것들을 은하수 용도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은하수처럼 빛이 나는 거죠. 자, 큰 산 용도로서 제 역할을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경찰서가 혐오시설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이제 경찰서는 혐오시설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 지역 경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경찰서 뭐 복지한다고 해가지고 군내 식당 만들고 이러면 더 혐오시설을 가는 거야. 야, 니들 가능하면 주변에 식당들 이용해. 이렇게 해가지고 식권도 놀아주고 이렇게 해야 경찰서가 혐오시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산인데 그냥 장애물일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통 풍수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관청 풍수 컨설팅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풍수를 공부를 했는데 풍수 공부 전통 풍수 이론은 뭐예요? 용혈사수향이야. 질이 오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줘야 또 이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풍수적으로 얘기해야지. 풍수 컨설팅 가가지고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죠. 풍수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풍수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은 어떻게 볼 것인가, 혈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수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보고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 근거로 해야 돼요. 근거로 하지만 과거의 그 이론만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기억적 사고방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풍수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풍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변화시켜서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저기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청풍수의 그 주안점 뭐냐? 용도풍수로서 관청풍수는 관청 건축의 특성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터잡기는 지금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적 시대잖아요. 민원인이 최고인 시대 아니에요. 민원인한테 잘 보여야지. 인기를 끌어야 구청장에도 당선되고 앞으로 또 2016년부터는 아마 경찰도 지방자치경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기를 끌어야 돼요. 인기를 안 끌으면 안 돼. 배제하면 안 돼. 지 잘난 척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터잡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하면 권위주의적인 터잡기인가 민주적 터잡기인가. 과거에 좋은 관청 자리는 높은 데 있어요. 지방에 가면은 도청이나 뭐 이런 자리는 다 높은 데 있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좋은 자리가 되려면 내려와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된다.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자리가 상당히 달라져요. 그 다음 터잡기로서 산 아래형이 있을 거 평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용맥 관점보다는 오히려 도로와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도로와의 관계를 먼저 봐줘야 된다. 그 다음에 큰 산으로서 관청이 제대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의지 용도가 잘 착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느냐? 경찰서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도장 가게나 다방 같은 게 없어져 버리니까 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구청의 경우에는 구청과 의회의 관계, 대서방, 건축설계사무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풍수적으로 봐야 될 주안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기관장실의 위치인데 기관장실의 실내 가구 배치나 관청 풍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실의 위치, 가구 배치 정도 봐주면 이게 제대로 된 관청 풍수에 대한 용도 풍수의 한 부분으로서 관청 풍수에 대한 컨설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풍수에 대한 여러 분류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좀 그 세분화해서 좀 하자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전부 묘지 풍수 나는 뭐 무슨 나 풍수의 대가 뭐 이러는데 뭐 진열 찾기 뭐 이런 거 난 대가 좋은데 나는 관청 풍수, 나는 장례식장 풍수, 나는 뭐 저기 주거 풍수, 나는 아파트 풍수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그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수로서의 바람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와서 좀 강한 의지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그 못마땅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